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오늘은 성격장애의 5번째 시간으로서 경계성 성격장애에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변하는 소위 감정 기복이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상, 그리고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안에서 굉장한 불안정성이 있고 현저히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성격이 바로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있는 그 핵심 인지가 뭐냐면 경계 없이 이쪽 저쪽을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자 라고 하는 이런 핵심 인지가 있고요. 이러한 핵심 인지 아래에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극단적인 감정 변화와 충동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강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또 갑자기 막 적개심을 느낀다든지 또는 절망감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감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간헐적인 우울 상태에 계속 놓여져 있는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자해, 그래서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계속해서 긋는다든지 손톱으로 막 몸을 긁는다든지 이런 어떤 자해 나 또 자살, 시도와 같은 충동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른 주된 특징의 두 번째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안정한 자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계속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나에 대한 자책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들에게 있어서 나를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또 그들로부터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심한 이런 부분들이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을 진단할 때 크게 9가지의 진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실제 또는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대 이상화와 과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 장애가 있다.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의 충동성이 있다. 예를 들면 소비라든지 아니면 물질 남용이라든지 좀도둑질, 부주의한 운전, 과식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복적 자살 행동 및 제스처, 그리고 아까 자해 이야기했죠. 또는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인한 정동의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강렬한 사파적 불쾌감, 또 과민성 또는 불안이 보통 수시간 동안 지속되며 아주 드물게 수일간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만성적인 공허함이 있다. 공허감. 그리고 여덟 번째,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주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또 자주 화를 내거나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9가지의 진단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되거나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경계성 성격 장애자로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총 성격 장애에서는 분류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현형이면 조현형, 조현성이면 조현성, 그게 이제 단일적이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계성부터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이해 안에서 이제 오늘의 경계성을 보면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그 경계성 중에서도 위축형 경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축성 경계성이 뭐냐? 타인과의 이들은 충동을 피해요. 근데 아까 설명을 했었을 땐 전반적으로 충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위축성 경계성은 타인과의 충동을 계속해서 피하고요, 만성적인 우울이 내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중요한 소수의 사람하고만 굉장히 강한 애착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리적인 수준의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맹목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내면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 네, 이것이 바로 위축형 경계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충동형 경계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매우 변덕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막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거예요. 애정과 관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막무가내로 무엇인가를 막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은 계획성과 대안성이 없어요. 네, 계획을 세우고 막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없고 무책임한, 네, 행동으로 일관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타인에게 좀 관심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여길 때 엄청난 좌절감과 공허감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붕괴형 경계성이 있어요. 자, 이 붕괴형 경계성자들은 공격적인 행동과 분노적인 행동이 매우 강렬하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얻는 데까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의존하고자 하는 상대에게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자벌형 경계성이 있어요. 자, 이들은 분계형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나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또 애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지속적인 증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불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출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활발해 보이지만 내면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다?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이 경계성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왜 생겼냐?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 분석을 보면 크게 대표적으로 좀 3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에게 발달한, 너무 과하게 발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고, 과소하게 발달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들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과하게 발달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충동성이에요. 충동적인 부분이 과하게 발달을 했고, 또 하나는 혼란스럽고 또 복잡스러운 이런 면이 굉장히 과도하게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부분이 조금 과소하게 발달을 했냐? 일관적인 부분이 과소하게 발달을 했다. 그래서 아까 핵심 인지에 보면 이들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과 저 극을 넘나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일관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데, 이것들이 이제 과소하게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와 함께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대적인 요인이다. 근데 다양한 학대적 요인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이제 심한 폭행을 당했을 경우, 또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또 성폭행 등과 같은 이런
성적인 학대에 심하게 노출된 경우, 이러한 학대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육 경험적 요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네, 이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우,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방치를 해요. 아니면 무관심한다든지 갑자기 폭행을 뭐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잘해줘.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존재의 상실 요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 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 요인들로 인해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생겨나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 또 이런 경향이 있거나 좀 이런 면모들이 있는 사람들과 좀 함께 지내는 법이라고 하면 크게 오늘은 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에게 좀 취약한 부분이 아까 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의 기분과 감정이 있죠. 여기에서 상대는 이 경계성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해요. 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드는 어떤 그런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 절대 지나치게 맞추지 마라. 그냥 굉장히 냉정한 관점에서 관조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들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관된 태도로 내가 좀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분명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의 대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징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인 그런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애정을 바라고 관심을 바라는. 그래서 이들이 가진 결핍이 그들에게 채워진다고 설령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는 좀 가능하겠어.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이 한계를 우리가 정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동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의 관계에서의 공감은 사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공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감을 하되 우리가 조금 어떠한 공감을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냉담한 공감을 해줘야 한다. 냉정한 공감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공감을 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지내는 법은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경계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좀 두 가지의 극복 요령이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면 중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 아니면 도만 나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향된 모습, 편향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을 했으면 내가 양쪽의 극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꼭 그 중간과 또 예외가, 늘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타인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내면에 있는 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경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극복할 거야.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지. 어려운 일에 놓여 있을 때 특별히 경계성, 그러면은 당연히 내 안에서 뭐 평가절하를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필연이잖아요. 그것들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곧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자양분이 된다.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만이 결국에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이 내 안에 있는 경계성이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경계성 성격 장애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경계성의 다양한 또 분류들도 보았고 또 이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았었을 때 참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혹 나라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이들을 피하고 싶고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랬었을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제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 옆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취약점인 일관적으로 공감해주고 일관적인 행동을 해주고 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들과 함께 해준다면 이들에게 있는 이 경계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좀 많이 극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